오늘 2024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 겁니다. 지금부터 자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오늘 방송의 마지막 정말 꿀 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물 한 모금을 마셨고, 팟짱 게이설 갑자기 팟짱이 우리 신우가 있는데 갑자기 무슨 말씀이신가요? 자, 안말통님이 어슴새벽님 불러주셨습니다. 김혜원님 반갑습니다. 제가 뭐 놓친 게 있나요? 리처드 미셔너님 화랑도방 오신 것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황성우님 또 화랑도방 오신 것 환영합니다. 또 우리 오래된 하랑도반 분들이 다들 이제 환영해주고 계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제가 못 챙기는 거 이렇게 환영해 주시면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잘 모르시기 때문에 초반에 오시면 또 멤버로서 우리 또 하랑도반으로 같이, 하랑도반이 높은 곳에서 함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두 개 하랑과 도반을 합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에 이타적으로 누군가한테 도움을 주면 그 에너지는 나한테 돌아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방송에서 제가 아는 모든 걸 다 이야기 드리는 것도 결국에 다 저한테 돌아온다고 믿거든요. 그러니까 하랑도반 분들도 새로 오신 분들한테 따뜻하게 잘 해주시면 결국에 본인한테 다 돌아올 겁니다. 자, 우리 세미짱님 하트와 함께 거의 끝나기 전이지만 그나마 그래도 2024 시나리오가 남은 상태에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드디어 오셨습니다. 오셔서 팟팟짱님 게이라고 수습 알아서 하시고요. 팟팟짱님. 자, 드디어 해보겠습니다. 2024에 이제 비정한 음악과 함께 투자 인문학 그리고 암호화폐 자산시장, 여러분들이 작년 2022년 말에 최악의 시기를 지날 때 이 FTX 사건 당시에 모두가 더 하락을 외치던 공포의 순간 기억하시죠? 그때를 우리가 지금 기억을 해야 돼요. 내 마음이 불편할 때는 투자 적기고 내 마음이 춤을 출 때는 투자 위기다. 그쵸? 그리고 기회의 순간에는 증명할 수 없고 증명이 이루어진 순간에는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은 기회가 거의 점점 사라져가고 있죠. 지난 9월까지는 기회의 순간이었고, 그리고 지난 9월까지는 내 마음이 불편했기 때문에 투자 적기였고, 지금은 내 마음이 춤을 출 때이기 때문에 조급하죠. 투자 위기죠. 그래서 그나마 투자 위기 아닌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야기 드리는 거고, 슈바님과 OS님 화랑도방 오신 거 환영합니다. 자, 이어나가 볼게요. 왜 지금 시점에 우리가 이 두 문장을 다시 리마인드 해야 하냐면, 앞으로 똑같은 사건들이 여러분들한테 벌어질 거기 때문에요. 다시 기회의 순간이 찾아올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다시 모두가 말하는 공포의 순간이 또 올 거예요. 또 이벤트가 터지고 또 여러분들이 패닉을 할 거예요. 그때를 위해서 제가 이걸 다시 또 얘기 드리는 건데, 위기는 기회와 늘 함께 찾아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최고의 슬픔은 최고의 행복과 같이 오고 최고의 기회는 최고의 위기랑 같이 와요. 그러니까 인생 모든 험난한 시간에는 그 나름대로 가장 좋은 게 함께 오는 거예요. 이게 무의위극이라는 건데, 제가 하랑도반 분들 이제 글로 정말 길게 써드렸으니까 그거 들어가셔서 한번 꼭 보시고, 지난 글에 있습니다. 정말 감명 깊게 본 책에서 얻은 아이디어인데 동양 철학에서 이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수가 포기하기에 그곳에 소수만이 존재하기에 기회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올해 9월과 작년 12월에 모두가 포기했기 때문에 공포가 존재했고, 그러기 때문에 모두가 힘들어했기 때문에 소수만 남았잖아요. 다수가 포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수가 나가니까 빵이 100개가 있는데 90명이 나가버렸어요. 그럼 남은 10명이 그 빵을 다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수가 그 싼 가격에 기회를 잡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2년의 시간을 소수를 선발하는 과정이라고, 즉 데스밸리의 시간이라고, 영향적 격차를 벌릴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우리는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세뇌하듯이 계속 강조를 했잖아요. 데스밸리를 지나면 오아시스가 올 거고, 지금 오아시스를 만났죠. 오아시스 또 지나면 잠깐의 데스밸리가 또 와요. 그럼 오아시스를 한 번 더 만나다가 마침내 파라다이스에 도달하게 된다고. 그게 2024-25년이에요. 파라다이스는. 지금은 우리는 오아시스를 만난 거고. 이게 계속 반복인데, 결국에 모든 투자는요, 투자, 학업, 사업 모든 건 다 소수를 선발하는 과정이에요. 버텨내는 사람, 그리고 꾸준히 하는 거, 그게 다 가져가는 거예요. 정진원님 화랑도방 오신 거 환영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기회의 신이 이미 저만치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에 기회가 남은 코인들이 거의 없어요. 그쵸? 우리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뭐 폴카다, 에이다 뭐 이런 거 다 출발했잖아요. 그쵸? 물론 찾아보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방송에서 몇 개 이야기 드렸고, 하지만 불과 다수가 하락을 외치던 지난 9월 달에 그런 기회의 순간은 사실 이미 사라졌잖아요. 그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때 샀어야 되는데 그때는 공포니까 못 사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걸 못 산 분들한테 오늘 방송에서 이걸 이야기 드릴 텐데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지금 증명의 순간 찾아오고 있는 시점에 또렷이 기억을 해야 돼요. 기회의 순간에 어떤 행동을 했어야만 했는지를. 그러니까 역사는 또 반복될 거고요, 앞으로. 이제 또 위기, 이 갑자기 발음이 안 되네요. 네, 위기의 순간에 폭탄이 터지는 그 순간은 찾아올 거예요. 왜냐하면 증명이 이루어진 순간에 대중들은 가격 상승이란 증명을 요구하면서 확신하고 달려들 것이기 때문에 이제 로즈님 또 환영합니다. 화랑도만 오신 것. 왜냐하면 이제 또 위기가 올 거예요, 여러분들. 1월 달에 올지 2월 달에 올지 3월 달에 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대응을 할 거고, 그때 또 위기가 찾아왔을 때 지금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구독자분들이 잘 들으셔야 되는데 위기는 또 찾아올 거예요. 그때 되면 또 사람들은 지금이 하락장으로 끝나는 거 아니냐면서 증명을 요구할 거예요. 근데 기회의 순간에는 원래 증명이 안 돼요. 원래 그래요. 기회의 순간에는 원래 증명이란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증명이 안 되니까 남들이 포기하니까 기회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증명은 내 스스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은 조만간에, 이제 10월 지금 9일이잖아요. 12월. 지금부터 해갖고 사람들은 가격 상승이 되잖아요. 그러면 증명이 됐네? 증명이 이미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제 확신을 해요. 가격이 오르니까. 그러면서 이제 달려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달려드니까 이제 가격이 빠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들은 다시 지금이 기회야? 지금이 어떻게 기회야? 지금 빠지는데. 그럼 증명을 또 요구해요. 그러면서 사람들 또 파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게 투자 시장인 거예요. 그래서 기회와 증명은 동시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 명제를 여러분들이 절대 잊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절대 같이 존재 안 해요. 그래서 지난 9월 달에 대형 유튜버들이 하락한다, 수많은 사람들 하락한다고 했잖아요. 하락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사이클은 바뀌었다.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했고, 그때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제 얘기가 증명되지 않아요. 누가 어떻게 증명을 해요?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기회가 있는 거고, 그걸 잡으면 지금 수익을 누리는 거죠. 앞으로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은 지금 뜨겁잖아요. 그죠? 팩트죠. 그리고 또 짧은 위기들이 반드시 터질 거고, 저는 1월이나 3월 뭐 한데 이연절에 또 터질 거라고 보지만, 그러면 지금의 과열을 시켜주고 또 다시 또 2024년에 거대 상승을 이어나갈 거예요. 아까 제가 이더리움 내년 8월에 ETF 승인 블랙락 마지막이라고 했죠. 그러면 대장이에요. 알트의 대장. 이더리움의 ETF. 당연히 2024-25년은 내년 5월에 금리 인하와 함께 한번 자산시장 빠지면서 좋아질 거거든요. 자, 그럼 시나리오 이제 슬슬 보면 비트코인 ETF도 3월에는 승인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지금 1월에는 아니야, 3월에는 아니야인데 3월에는 어찌됐든 3월까지는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이더리움도 어찌됐든 내년 5월도 있고 하지만 8월에는 승인이 될 거 아니에요. 블랙락. 물론 한번 거절될 수도 있지만 뭐 블랙락 그것도 뺑뺑이 돌리느라고 편하게 하지 않고 8월에는 해줄 것 같아요. 그리고 상승 장상에서도 8월에는 늦어도 나올 거라고 봐요. 아는 아이님, 하랑도만 다시 돌아오신 것도 환영합니다. 밖은 춥습니다. 그쵸? 결국 2024년은 거대 상승장이에요. 그쵸? 그리고 거시경제 측면에서도 내년 5월은 금리 인하의 시기예요. 그리고 미국 대선, 한국 총선 이런 게 다 맞물려 있어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다. 그때까지 하고 다음에 빠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맥건파 패턴이 나올 수도 있는데, 아니면 뭐 1월 달에 빠졌다가 다시 4월까지 상승하고 이제 빠지거나 이럴 수도 있죠. 어찌됐든 여러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따 얘기 드릴 거고, 금리 인하 시기에는 자산 가격 같이 빠지죠. 다시 유동성 힘으로 그 이후에는 다시 상승을 이어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요는 2024년 거대 상승이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못 팔면 어떻게 된다, 막 이런 너무 고민을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요번에 적당히 이익 실현하고 그 다음 또 물량 갖고 있으면 어차피 24, 25는 좋기 때문에, 그러면 요번에 공포장은 또 온다라고 했잖아요. 잠깐의 위기, 오아시스를 지나서 다시 데스밸리를 가는 그 구간에 여러분들이 공포에 매집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하랑 도반분들은 이미 너무 잘하기 때문에 공포 구간 되면 그냥 집에 있는 빤스라도 팔아서 주우려고 할 거고, 지금 듣고 계신 구독자분들은 계속해서 저한테 물어보는 게 공포 때 못 산다고, 나는 고점에만 평단에 있고 공포 때는 안 샀다고. 비싸면은 사고 싸면 안 사고, 이거 잘못된 거잖아요. 비싸도 사고 싸도 사야 되는 거죠. 원래는 비싸면 덜 사고 싸면 가치가 똑같은데, 스타벅스 커피가 아메리카노 4,000원 먹다가 어느 날 스타벅스 간판을 가리고, 근데 누가 봐도 스타벅스 간판이 리뉴얼하러 가려졌어요. 그럼 2,000원에 팔아요. 사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면 스타벅스의 맛은 똑같으니까. 근데 간판이 가려졌다고 해서 안 사 먹는 거는, 그건 스타벅스에 대해서 안 믿는 거죠. 그쵸? 모른다거나.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코인도 가치는 점점 개발하느라고 좋아지고 있으면, 고평가돼서 사이클상 올라가서 대중들이 많이 살 때 비싸졌을 때는 자제해서 안 사고, 쌀 때는 가치는 좋아지니까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치와 가격은 다른 거라고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 드렸고, 하랑 도반분들에게 제가 준비하고 있는 오랜 기간, 지금 1년도 넘게 출시를 보류하고 있는 그 우리 책, 하랑 도반 책, 그거를 이제 다시 가동을 해서 출판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랑 도반분들에게 먼저 이제 출판을 좀 해보려고 하고, 제가 작가를 낼 그런 수준이나 짬은 아니기 때문에,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제 글을 좋아해 주시는 하랑 도반 커뮤니티에 글이 워낙 많으니까 그 글을 좋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좀 나눠드리는 선물을 해보려고 다시 좀 가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하락장 구간에 여러분들도 힘들까봐 제가 안 했던 거고 이해해 주세요. 자, 그리고 거대 상승에 지금 앞부분에 있는 거예요. 2024, 25 앞부분에 어찌됐든 있어요. 그거는 저는 확신해요. 사이클상 지금 우리가 앞부분에 있다. 지금 막 뜨거운 오아시스로 가고 있는데, 요게 잠깐 빠졌다가 다시 또 좋아질 거예요. 2024, 5년에. 그러면 물론 지난 9월 기회가 바닥에 널려 나부러 돌아다닐 때 여러분들이 진입했다면 좋았겠지만, 진흙 속에 굴러다니는 금덩이를 알아보는 게 워낙 힘들어요. 진짜 투자 마인드가 있어야지 그때 할 수 있어요. 그게 금덩이인지 아닌지 주었다가 개예요. 그래갖고 막 손에 물릴까봐 무서워서 못 줍는 거예요, 이게. 아니면 막 저기 진흙이 아니라 덩일까봐 이게 더러워서 못 줍는 거죠. 근데 금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알아본 사람들은 9월, 작년 12월에 다 주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작년 12월에 지금 사면 무조건 1년 뒤에 최소 100% 수익 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100%가 아니라 200%, 300% 수익 나는 거예요. 더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최악의 바닥인 2022년 겨울에 5,000원이라도 주어라.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냥 하루 커피라도 하나 안 먹으면서 주어야 된다고 제가 계속 얘기하면, 우리가 하루 5,000원 캠페인까지 했잖아요. 하랑 도반분들하고. 그게 지금 여러분들 증명돼 있고, 여러분들이 증명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되게 자랑스러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저도 되게 감사하고. 그래서 9월 대비해서 지금 많이 오른 구간이죠. 그렇죠? 하지만 2024년 말 미래에서 지금을 보잖아요. 지금도 기회의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2021년의 고점에서 보면, 비트코인 만불 전에 2019년, 20년에 샀어야 되는데, 알트들 그때 샀어야 되는데, 이더리움 20만 원에 샀어야 되는데, 막 이더리움 500만 원 갈 때 그랬잖아요. 똑같이 2024년 말에 이더리움 막 2만 불 막 넘어가고 있을 때에서 지금 보잖아요. 지금도 기회예요. 왜냐하면 이더리움 고작 300만 원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9월 대비해서 지금 많이 오른 구간이지만, 또 1년 뒤, 1년 반 뒤에서 보면 지금도 굉장히 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매집을 못한 사람분들한테 지금 이야기 드리는 거예요. 어떤 마인드로 해야 되냐면, 하지만 투자가 참 어려운 이유가 인내의 터널을 지나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 시간들 때문에. 그 확신이 없으면 힘들어요. 그래서 2024년 말에서 지금을 보면 기회겠지만, 지금 진입을 했어요. 나 그래 2024년 5년 좋다. 어슴새벽 네 말을 보고 이더리움 2만 불을 보고 들어오겠다 했어요. 근데 1월까지 해갖고 이더리움이 좀 더 오르다가 만약에 320만 원, 300만 원까지 다시 하락을 했다가 다시 가요. 이러면 못 버티면 망하는 거죠? 그거 안 되잖아요. 상처받고, 질리고, 인내의 터널을 못 지나는 거. 그러면 왜 그러냐? 이더리움이 뭘 하는 건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다시 300만 원이 오면 그때 사야 되는데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투자자가 망하는 거예요. 결국에 내가 공부 안 하니까. 그냥 남이 어떤 냉장고 좋다 그러면 그냥 냉장고 덜컥 사니까, 어떤 냉장고 좋은지 비교도 해보고 이 냉장고 진짜 성능도 보고 사야 되잖아요. TV도 살 때 공부를 해보고 사는데 투자할 땐 공부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팩트죠.
그래서 지금 진입했다가 다시 하락하는 2024년 상반기 언제까지 그 힘든 시간을 버티기 어려워해서다. 그래서 대중 투자자들은 지난 2022년 말 그리고 23년 9월 때와 마찬가지로 24년 상반기 크립토 공포지수가 다시 이제 내년 1월에서 3월 언제쯤 내려갈 수 있죠. 공포로 떨어질 수 있어요. 그때 내려갈 때 또 시장 외면하고 또 기회의 신이 우리를 찾아와서 다시 나 잡아봐도 돼 하면서 머리를 내밀어 주는데 그때 저 더러운 존재 안 해. 이렇게 하고 피할 거란 말이에요. 또 똑같이. 그러니까 계속 이걸 반복을 하지 말고 이제는 끊어내라. 그냥 유튜버 누가 말한다고 사는 거 끊어내고 진짜 자산의 토큰화 시대 오는데 어떤 놈이 잘 될지 그거 진짜 공부를 해서 그때 공포의 순간이 왔을 때 기회의 신을 탁 잡아내라. 그게 본인밖에 못한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한테 정리하면 선택 딱 두 개예요. 지금이라도 진입해서 2024년 말까지 버티거나 아니면 2024년 상반기 크립토 공포지수가 공포 때 진입하는 거. 지금 끝까지 참아요. 참고 그때 진입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보다 가격이 더 비쌀 수도 있어요. 그럼 모르는 거지만 어찌됐던 공포에 사는 거잖아요. 지금은 탐욕에 사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전자는 시작은 쉽지만 인내가 힘들어요. 지금 진입하는 거는 시작은 쉬워요. 지금 그냥 불장에 진입하니까 그냥 기분 좋죠. 막 오를 것 같고 실제로 오를 거고. 근데 만약에 이제 또 불장에 지금 이제 탐욕 구간인데 공포 떨어지면 인내는 힘들겠죠. 공포 처음 맞아 보니까. 근데 공포에 사는 게 투자는 공포에 사는 게 진짜 힘든데 엄청난 확신을 통해서 용기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또 투자가 힘들어요. 그래서 공포 때 아무도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힘드니까 마인드가. 그냥 잿빛이에요. 아무 데도 보이는 것도 없고 사람들 코인 거 왜 투자해 다 비아냥되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하기 어려운 거예요. 공부도 안 하면 확신도 없고. 그래서 시장에 남아 계셨던 우리 하랑도만 분들 그리고 오랜 구독자 여러분들께 우선 여러분들이 스스로 칭찬을 해줘라. 잘한 건 잘한 거죠. 끝까지 인내하고 버텨왔으니까. 그리고 좋은 코인 끝까지 모아왔으면 진짜 잘한 거죠. 막 자발트 막 좋은 코인 팔아서 가스 추격 매수하고 막 하이파이 추격 매수하고 막 이런 거 뭐 썸씽 막 이런 코인들 있잖아요. 잡코인들 그런 거 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버텨냈으면 그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데스밸리에서 포기하지 않고 나갈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셨기에 존경하다는 말씀을 진짜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지금을 시장으로 중간중간 험난한 이벤트들이 있겠지만 결국 2024년 말 2025년 초 엄청난 인내의 보상을 받게 될 거예요. 지금 오른 거 진짜 우스울 만큼 엄청나게 돈 복서가 이런 거라고 느낄 만큼의 그런 세상이 펼쳐지게 될 거예요. 그때가 되면. 진이가 만들어지는 금은보화 동굴과 같은 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쯤 되면. 그래서 결국에 초반에 지금 다 팔아버려서 다시 상승할 때 추격 매수해서 꼬이는 이걸 하지 말고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일부 팔고 일부 들고 가고 이걸 실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하랑도만분들에게는 이미 뭐 공포에 사는 건 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공포에 사는 건 뭐 세계 1등일 거예요. 다 하랑도만분들이. 그래서 다 먹으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많이 먹을 수 있다. 제가 요새 밀고 있는 문장이죠. 다 먹으려 하지 마라. 그럼 많이 먹을 수 있다. 시장에서. 그래서 2024년 1월에 어떤 이벤트 펼쳐질지 몰라요. 금융 엘리트가 늘 뒤통수 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2024 시나리오에 대해서 이야기 드릴 텐데 1시간 반이 넘었으니까 빨리 해볼게요. 여러분들도 또 주무셔야 되고. 자, 보면 시장은 유기체와 같다고 했어요. 시소처럼 무게가 많은 쪽으로 기울게 돼요. 즉 대중 참여가 많아지고 우리들이 모두 한쪽을 보게 되면 여지없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게 돼요. 현실적으로 저도 시나리오를 예측할 뿐이에요. 예측해야 당황하지 않기 때문에 예측하는 거고 뭐가 일어날지 맞출 수 있는 능력은 당연히 없어요. 하지만 그 제가 예측한 시나리오 중에 하나가 나올 거라는 그 가능성은 높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 시나리오 나오잖아요. 그럼 다 먹으려 하지 않으면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배운 대로 지정가 매도 전략 통해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나도 문제가 없게끔 지금 준비 다 해놨죠. 우리가 그거대로만 유지만 하면 돼요. 탐욕에 취해서 바꾸지만 않으면 돼요. 그냥 손을 묶어놓고 건들지 마세요. 그러면 다 먹지 못해도 엄청 많이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하랑도반분들에게 아까 며칠 전에 써드린 그 시나리오를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이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측 안 하는 시나리오죠. 지금은 1월에 대부분이 ETF 승인이 난다라고 기정사실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안 날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하면
난다라고 하는 건 블랙락 ETF 99% 그건 3월에 나는 거지. 3월까지 해서 99%지. 1월엔 거절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 여러 뭐 분석가나 이런 사람들이 1월에 매우 높다라고 하는데 이게 페이크일 수도 있는 거예요. 금융 엘리트들의 말을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가능성도 꽤 높게 봐요. 그러면 뭐 어떻게 될 거냐? 12월에 상승을 하고요. 메이저 알트도 몰라요. 그러다가 1월에 더 오를 것 같을 때 폭락을 해요. 그 다음에 뭐 한 1월 정도까지 폭락을 하는 한 2주나 뭐 3주 정도 폭락을 한 다음에 다시 급등을 해가지고 3월 ETF 승인 이제 그땐 나니까 그때까지 달려요, 랠리. 그 다음에 3월에 이제 3월, 4월 해갖고 피날레를 해주고 이제 5월에 금리 인하와 함께 다시 하락을 해요. 그 다음에 몇 개월 하락해줬다가 2024년 가을쯤부터 해갖고 다시 상승세로 원래 그 사이클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 이 가능성도 꽤 높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 가능성 역시 고려하는 이유 중에 딱 하나예요. 다수가 예상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투자는 심리가 전부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시나리오는 이 시나리오 자체가 시소가 무겁기 때문에 시소가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가벼우면은 이 시나리오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딴 쪽 같은 경우는 예측한 대로 안 가주니까. 그래서 가장 뻔한 시나리오는 ETF 승인 1월에 나주고 지금 다 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뭐 한 3개월에서 5개월 하락 후에 상승하는 건데 1월에 예상대로 그냥 승인이 날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만약에 그냥 우리가 1월 달에 예상대로 승인이 났어요. 승인이 만약에 그냥 났다라고 하면 아마 한 2주 정도 뭐 한 이 정도에서 1월 말까지 해가지고 상승을 더 하다가 대중주를 좀 더 뿜어 태우고 그 다음에 폭락을 하겠죠. 그리고 한 3개월, 5개월 금리 인하 5개월까지 해가지고 5월까지 해서 좀 하락해주고 다시 돌아가겠죠. 이 가능성도 물론 있지만 뭐 반반이라고 보지만 어찌됐든 이 거절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칙 패턴은 1월 승인 ETF 승인 후에 대중 포모를 만들면서 그러니까 대중 포모를 1월에 지금 그 1월 달까지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생각보다 대중들이 별로 안 붙었을 때 얘기예요. 1월 달까지 크립토 대중 지표들이 별로 안 따라 붙었어요. 구글 트렌드 이런 데들이.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 수 있냐? 대중이 안 붙었죠. 그럼 시소가 가볍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대중 포모를 만들면서 45K, 50K 예상한 이 기존 투자자들의 허를 찌르면서 비트가 전고점까지 막 가버리는 거야. 이게 막 올라버리는 거죠. 근데 이 가능성도 지금 이제 앞으로 지켜봐야겠지만 12월 동안에 대중이 얼마나 붙냐. 대중이 많이 과열되면 이 시나리오는 안 나올 거예요. 근데 대중 과열이 계속 별로 안 붙어요. 막 크립토, 구글 트렌드 이런 거 아까 좀 올라왔는데 거기서 별로 안 올라가. 그러면 사람들이 2022년에 금리를 상처를 너무 받아서 코인은 투자하면 안 되는 것에서 너무 안 붙으면 그러면 이게 시나리오에 나올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 보면 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요. 메가포 패턴은 지금 분위기는 달아오르고 있거든요. 역시나 달아오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들 주변에도 코인 얘기하는 사람도 좀 있다면서요. 그렇죠? 그래서 예상보다 빠르게 대중 뉴스들에 지금 다뤄주고 있고 뭐 하면 비트코인이 뭐 했는지 이유 막 다루고 있어요. 지금 ETF 승인 1월에 날 거다. 그래서 그냥 뻔한 시나리오로 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모두가 ETF 승인을 당연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주소 대부분이 수익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가능성은 열어둔다. 그 메가폰 패턴의 가능성을 열어두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높진 않은 것 같다. 제가 메가폰 패턴 한 40% 확률이라고 봤는데 좀 낮아졌습니다. 그래서 가장 뻔한 시나리오는 모두 예상하는 뷰는 1월 초 ETF 승인 후에 조금 더 상승에 하락하는 거.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 전공이죠. 그래서 이 모든 시나리오에 대응하는 방법은 결국 하랑도반 여러분들이 준비해둔 그 전략들이에요. 그거 대로만 하면 돼요. 바꾸지 않고. 그래서 차분히 세력들의 시나리오를 함께 우리가 감상만 하면 된다. 정말 실현을 통해서 얻은 모든 지혜를 제가 아낌없이 오늘 이 마지막 이 2024 시나리오 편에서 나눠드렸다고 생각하고 투자 인문학과 시나리오에 대해서 그래서 지루하셨겠지만 1시간 반 동안 들어주신 모든 여러분들한테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하락 좀 2023년 9월이나 뭐 이런 구간들 좀 있었어요. 그때 또 욕도 많이 먹고 막 이럴 때 좀 뭐 빠질 것 같은데 왜 오른다고 하냐부터 뭐 여러 뭐 많았지만 별로 그런 거에 이제 크게 상처받지는 않지만 어찌됐든 사람이니까 기분은 별로 좋지 않죠. 그럴 때 제가 이제 마음의 평온을 유지하는 데 들었던 최유리의 숲이라는 노래에 대해서 한번 짧게 약간 이제 들려드려 보도록 할게요.